실업시 운동하자 흑자일스입니다. 스쿼트나 런지 할 때 다리 너비나 각도, 깊이 등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시면 계속해서 헷갈리실 수밖에 없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가? 누가 또 저렇게 얘기하면 저건가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접근을 해볼게요. 스쿼트랑 런지는 허벅지 앞쪽, 허벅지 뒤쪽, 그리고 엉덩이 이 세 가지가 주로 사용되는 근육이죠. 그 중에서 만약에 무릎을 뒤로 많이 접어서 당겨보시면은 허벅지 앞쪽이 당연히 당기겠죠. 반대로 다리를 편 채로 멀리 보내보시면 뒷다리 쪽이 늘어나실 거고, 이 뒷다리가 늘어날 때 힙도 같이 늘어납니다. 결국 얘 두 개 세트, 얘 하나. 그러면 우리가 쉽게 런지 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내가 다리 간격을 좀 좁게 해가지고 런지를 앉게 되면은 무릎이 많이 앉아지겠죠. 각이. 그러면은 허벅지 앞쪽이 많이 늘어나고 허벅지 앞쪽 운동이 많이 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다리를 넓게 해서 런지를 하시면은 무릎 각이 많이 구부러지지 않고 대신해서 여기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뒷다리나 엉덩이 운동이 조금 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리 간격은 어떻게 되냐? 내가 허벅지를 많이 운동시키고 싶다. 그러면 다소 좁게 해서 런지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뒤에를 좀 더 먹이고 싶다. 그러면 조금 넓게 해서 먹이시면 되는 거고,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정답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대신에 다리가 너무 좁아서 무릎이 발끝을 너무 많이 넘어가게 되면은 무릎에 별로 안 좋고, 심지어 반대다리 무릎에도 별로 좋지 않을 거고, 너무 넓게 되면은 내가 유연성이 받쳐주지 못해서, 여기서는 허벅지하고 배 쪽이 유연성이 부족해서 런지 자세가 잘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 사이 중에서 내가 허벅지 앞쪽 키울 거냐, 뒤쪽을 많이 키울 거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스쿼트도 마찬가지. 다리 너비를 얼만큼 할 거냐, 이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이고 다 정답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가 남아있어요. 저는 다리 너비를 고민하실 정도의 초급자분들께는 다소 넓은 너비의 스쿼트를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가 벅 윙크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다리를 다소 넓게 들어가시면은 아랫배 쪽이 두 다리 사이로 들어가면서 버딩크가 나지 않으면서 다리를 구부리기가 용이해져요. 유연성이 덜 필요해요. 이렇게 좁게 하면은 허벅지 위쪽하고 배하고 만나면서 서로 밀어내면서 서로 싸워. 그럼 옆에서 보면은 아까 그 자세가 되죠. 근데 다리를 벌리면은 내가 그 안으로 아랫배를 쑤셔 넣어서 배하고 다리가 싸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깊이 앉을 수 있어. 그럼 이 너비는 얼마큼 가져가야 되냐? 너무 넓게 벌리게 되면 이제 내전근 유연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내 유연성에 비해서 너무 넓게 가져갔다. 그러면은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건 내가 못하는 너비. 반대로 너무 좁게 하면은 허리 쪽이 말려버려. 버딩크. 그러면 이 사이 중에서는 내가 전부 다 할 수 있는 동작인 거예요. 이만큼도 할 수 있고 이만큼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죠. 뭐 좁게 하면 외축두가 발달되고 좀 넓게 하면 내축두가 발달되고, 이런 거는 다리 간격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 고민거리가 아니야. 그리고 스쿼트나 런지를 하실 때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 내가 골반도 구부리고 무릎도 구부릴 건데 허리는 구부리시면 안 돼. 옆에 보고. 자, 스쿼트를 한번 해보자. 오케이. 지금 뭐 다리 너비가 얼마나 돼, 그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려가 볼게요. 스탑. 자, 보시면은 여기 힙부터 요 허리, 등, 목, 머리까지 중립이 유지가 되셔야 돼. 이게 완벽한 일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완전 일자가 아니니까 중립이 유지가 되면은, 만약에 다리를 좀 더 앉든, 조금 윙크 났죠? 아니면 좀 덜 앉든, 그리고 상체가 이렇게 많이 누워있든, 서봐. 그렇지. 좀 서져있든, 더 서봐. 더 세워있든, 상관이 없어. 여기만 평평하게 유지하면 돼. 그러면은 나머지는 골반 각하고 무릎 각이 내 스쿼트를 정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 여기는 선택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서보자. 오케이. 자, 지금 스팸인가는 다리를 많이 넓게 했어요. 어깨보다 훨씬 넓게 했고, 저는 어깨보다 좀 좁게 해볼게요. 스쿼트 해봅시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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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오케이.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론트 스쿼트 같이 앉았어요. 허리가 엄청 서 있죠.
그리고 뒤에 스팸인가는 일반적인 스모 스쿼트로 앉았고, 서로 다른 자세지만 둘 다 정답. 만약에 제가 다리를 좀 넓게 하고 덜 앉으면서 허리를 많이 숙이는 로바 스쿼트 자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정답. 다 정답.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거, 허리, 등, 목, 정렬, 중립. 오케이, 서보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무릎하고 발가락이 항상 같은 곳을 보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발을 이렇게 V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무릎은 안을 봐. 그럼 여기가 지금 늘어나겠죠? 여기서 만약에 더 내려가면 무릎 아자작. 무릎 아자작이 나지 않더라도 이런 자세를 계속하면 무릎에 안 좋겠죠. 반대로 내가 발은 여기를 보고 있는데 무릎은 너무 밖으로 벌려. 그럼 안쪽 발 뜨는 거 보이시죠? 그럼 내가 제대로 스쿼트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발이 보는 방향을 무릎도 본다. 이것도 어기면 안 되는 거. 그러면은 무릎을 얼마나 벌려야 돼요? 요거는 내가 발을 얼마나 벌릴 건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간격 이만큼 했어요. 각도는 한 요 정도 줬어. 그러면 어떤 스쿼트를 할지 정해진 거예요. 무릎은 당연히 발을 봐야 되고, 체중은 발바닥 전체에 두시는 게 좋아요. 대신 초급자 때는 발가락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약간 뒤꿈치 쪽에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원래는 발바닥 전체에 주는 게 좋지만 천천히 앉아가죠. 이렇게 앉아가다가 내가 엉덩이가 이렇게 말리는 느낌이다. 여기는 내가 못 쓰는데, 여기는 내 유연성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내가 중립이 유지된 채로 내려가지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겠어. 그러면 더 내려가면 잉크가 나. 그러면 안 돼.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야, 넌 그거 하프 스쿼트 아니고 야, 쿼터 스쿼트다. 놀려도 무시하세요. 내 유연성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해. 대신 이건 있어요. 괜히 풀 스쿼트를 지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만 앉았을 때는 대퇴사두, 앞쪽 허벅지 운동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더 앉아야지 이 뒷다리하고 둥근이 늘어나면서 여기 운동이 많이 돼. 풀 스쿼트까지 앉았을 때 여기 운동이 많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적이 탄탄한 허벅지 앞쪽도 좋은데 힙업도 좀 시키고 싶고 뒷다리도 예쁘게 만들고 싶으면은 풀 스쿼트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만 계속해서 유연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중량 안 들고 계속해서 자세 연습을 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내가 목적은 힙업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쿼터 스쿼트 하면서 무게만 계속 올려나간다. 이건 틀린 거죠. 이건 내 목적하고 전혀 다른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게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힙업 그딴 거 필요 없고 나는 쿼터로라도 좋으니까 스쿼트 200 한번 때려보고 싶다. 그런 목적인 사람이면은 깔짝 스쿼트 하든 말든 그 사람 마음이죠. 근데 내가 제대로 된 스쿼트를 하고 싶다, 힙업도 하고 싶다, 몸의 전신을 잘 써보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풀 스쿼트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예전에 많이 유행하던 스쿼트이죠. 다리를 11자 어깨 너비로 하는데 무릎은 발끝이 넘지 않게 앉아. 그러면 당연히 엉덩이가 엄청나게 빠질 수밖에 없고 상체는 엄청 숙여지게 되겠죠. 이러면 사실상 허벅지 운동이 아니고 뒷다리 엉덩이 쪽 살짝 들어가고 허리 운동이 많이 돼버려요. 설 때 다리를 구부렸다 펴는 것만큼 허리를 구부렸다 펴게 돼요. 이 동작을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허벅지 앞쪽 힘이 부족해서 내 몸을 밑에까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킬 수 없는 기능을 가진 여성분들이 특히 이 스쿼트를 많이 함으로써 키워야 하는 허벅지 앞쪽 힘은 안 기르고 계속해서 허리만 고생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 힘이 약하신 분들 스쿼트를 시켜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앉다가 상체만 자꾸 더 숙여. 이렇게 그대로 다리가 점점 앉아져야 되는데 다리 힘이 부족하니까 그 보상으로 상체를 숙였다가 들어와요. 이제 동양 사람들은 허리가 길고 좀 약한 편이라서 스쿼트 할 때도 의외로 허리 부상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상이 오히려 무릎이 아니라 허리 쪽에 생기는 거죠. 힌지 팁 하나 드릴게요. 이 앞에 보면은 장골 있어요. 치골 아니고 치골은 여기고 장골 있어요. 뼈 이거 딱딱한 거 만져줘요. 스쿼트 할 때 걔가 이 몸통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느낌이 나야 돼. 이 뼈가 안 만져져야 돼. 그러면은 힌지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앉았는데 이 뼈가 계속 만져져. 힌지 안 된 거예요. 지금 말렸죠. 이거 큰일 나요. 허리 바사삭. 요거 만져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전빵으로
다소 많이 빼면서 앉으세요. 그러면은 장골이 안으로 쑥 들어가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힙이 나왔다는 거예요. 둥근이 이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로 스쿼트를 하셔도 허리에 좀 무리가 와요. 이거는 나쁜 자세라서 허리에 무리가 오는 게 아니고 허리가 많이 숙여졌으니까. 우리가 불과 올해도 아니야, 한 3, 4년 전만 해도 연예인분들 PT 받는 거 나오면은 거기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이런 거 시키면은 허리 완전 과신전 시켜가지고 막 이런 데드리프트를 막 시키고 그랬어요. TV 나오는 트레이너들이. 허리 완전 바삭. 이렇게 이게 중립 유지가 안 됐잖아요. 허리 꺾인 것도 문제인데 상체는 앞으로 쏠려 있고 다리는 뒤에서 펴져 있어. 이거 내 몸을 사지가 아니고 내 몸을 상하체를 분리하겠다는 말이에요. 중립이야 무조건 피니시는 중립. 그래서 데드리프트 하실 때도 막 허리 이빨에 넣어가지고 엉덩이 자랑하려고 막 이러면서 내려가지 마시고 중립을 하면은 컴밴 데드를 하시든 스모 데드를 하시든 자기 맘이야. 중립 유지. 앞으로 꺾여도 허리 바삭, 뒤로 꺾여도 허리 바삭. 둘 다 안 돼요. 그래서 스페인간 스쿼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평소 스페인간의 스쿼트 자세예요. 보시면은 다소 상체가 앞으로 누워있는 스타일. 그럼 얘는 몸을 일으킬 때 무릎만 펴는 게 아니고 이 상체를 펴내는 동작이 들어가겠죠. 천천히 해봅시다. 상체도 이렇게 천천히 펴지겠죠. 그러면 이 상체 피는 건 누가 하냐는 거예요. 궁뎅이랑 허리 그리고 뒷다리도 좀 도와서 하겠죠. 그 말은 스쿼트는 허벅지 앞쪽만 조져지는 게 아니다. 물론 초급자 때는 분명히 내가 뒷다리하고 엉덩이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스쿼트라 그래서 했는데 허벅지 앞쪽만 겁나 아파. 당연하죠. 허벅지 앞쪽만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근신경이 열려 있고 이러니까. 헬스 초보자인데 힙 스쿼트라는 걸 해가지고 엉덩이에 느낌 왔어요. 말도 안 돼요. 이 사람은 헬스 보디빌딩 천재야. 그럴 리가 없어요. 잘 안 돼. 예를 들어서 윗몸 일으키기 하면 배 잘 아파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허벅지 앞쪽 아파. 이렇게 들면 이두도 잘 아파. 근데 삼각근, 둔근, 햄스트링 이런 데는 자극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머신이 있는 거고, 머신들 중에서 자극을 주기 힘든 부위에 다이렉트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기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머신들이 있는 거고 쓰임새가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스쿼트를 할 때는 스쿼트는 특정 근육을 고립시켜 놓고 걔만 조지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곳이 압도적으로 아프죠. 그래서 거기만 운동된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 하지만 앉아보면 그렇죠. 자, 둥근 늘어나고 뒷다리 늘어나고 허벅지 당연히 늘어나고 이때 허리는 잡아주고 있고 배에도 힘 줘가지고 잡아주고 있고 등 같은 데도 긴장하면 좋고 전체적으로 펴내고 펴져. 그렇죠. 이래서 스쿼트를 전신 운동에 가깝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런지에서도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런지 하실 때 의외로 다리를 너무 좁게 가져가시려고 해요. 이렇게 11자로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셔. 넓게 가져가셔도 돼요. 진짜 아예 이렇게 옆에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게 오버한 것 같죠? 옆에 찍으셔도 런지 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넓게 찍으면 뒷다리 무릎에 조금 무리가 오긴 하는데 어차피 런지는 내가 앞다리 뒤꿈치에 체중을 몰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앞다리 뒤꿈치. 런지는 얘 조지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앞다리 뒤꿈치에 체중을 놔가지고 이 뒷다리하고 둔근에 체중이 걸리도록 하셔야 돼. 그러면은 이 뒷다리는 내가 안정만 시킬 수 있으면 어디다 찍든 상관없어. 근데 좁게 들어가면 흔들리죠. 너무 넓게 찍으면 뒷다리 무릎에 별로 안 좋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전근에 좀 유연성이 부족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소 넓게 그냥 어깨 정도 찍으세요. 어깨 정도 찍고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서도 발이 어디를 보냐 크게 중요하지 않아. 너무 안장다리가 되고 너무 V자가 되는 건 문제지만 조금 들어오고 조금 나가고 상관없어. 왜? 무릎만 같이 봐주면 돼요. 발이 앞에 봤으면 무릎도 같이 앞에 봐주고 살짝 안으로 들어왔으면 살짝 안으로 봐주고 밖으로 갔으면 살짝 밖으로 봐주고 상관없어. 어차피 운동 잘 돼요. 안 다치게. 그러니까 결국 관절하고 근육들을 원래 만들어진 용도에 맞게 사용만 하시면은 나머지는 내가 정하는 거죠. 런지를 하실 때
그냥 무작정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무슨 워킹 런지를 바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한 발씩 하시는 거, 이건 워킹보다 조금 낫긴 한데 이걸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뭘 하나 잡아요. 그냥 스팸 잡고 해볼게요. 런지 들어가요. 그러면은 앞다리 뒤꿈치에 체중 많이 준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모두 중립. 체중이 좌우로도 움직이지 않고 앞뒤로도 흔들리지 않고 배 힘주고 허리 세우고 중립. 이 상태에서 아무거나 잡고 앉아요. 앉았죠? 지금 여기 체중 들어갔어, 실렸어. 그러면은 깔짝 하세요. 여기에 걸려 있는 채로 몸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시는 거야. 한 20개 하세요. 힘들어. 여기 아무리 걸려도 제일 아픈 건 어디? 허벅지 앞쪽. 그리고 또 반대다리 똑같이. 반대다리도 앞다리 잡고 걸어. 해. 깔짝도 괜찮아. 해. 이 운동에 좋은 거 뭐예요? 뒷다리하고 엉덩이가 이완된 상태로 바로 쓰여지죠. 단점은 뭐예요? 완전한 수축은 힘들어. 뒷다리가 완전히 수축되려면 다리가 이렇게 돼야 되고, 엉덩이가 완전히 수축되려면 대퇴가 뒤로 와야 되죠. 그 자세까지 오지 않아. 그래서 런지나 스쿼트는 조금 나아요. 스쿼트는 그래도 서서 쪼을 수 있으니까. 근데 스쿼트도 중력 방향 때문에 서면 설수록 저항이 덜 들어가죠. 그래서 밑에 있을 때는 힘든데 여기서는 쉽죠. 그게 뭐 당연히 다른 이유도 있지만, 물이 많이 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력 방향 때문에도 덜 무거워져. 그래서 힙을 완전히 수축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나 추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은 힙 스러스트. 꼭 여기에서 안 하셔도 돼. 힙 스러스트 머신에서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아무 의자에나 등 대고 하셔도 돼. 대신 목 같은 데 조심하시고. 자, 이거는 올려볼게. 올리면은 이렇게 가장 힘든 구간에서 둥근이 꽉 수축이 돼요. 런지에서 얻을 수 없는 거, 스쿼트에서도 완벽하게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허리, 척추 기립근하고 뒷다리하고 엉덩이하고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자세. 무조건 힘 들어가는 자세. 그러니까 내가 하체 운동할 때 항상 허벅지 앞쪽으로 힘을 너무 썼다면 이렇게 엉덩이, 뒷다리, 허리 같은 데 힘이 강제적으로 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세 운동을 섞어주시면은 스쿼트 할 때도 거기에 힘 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여기에서도 힘을 줘야 하지만 잘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배 힘을 꼭 줘야 되는데 배 힘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힙스러스트 하실 때 배 힘 주고 한다, 그거 잊지 마시고, 체중은 발가락보다 역시 뒤꿈치에 걸어야지. 살짝 내려가보자. 뒷다리하고 둥근에 더 잘 걸려요. 만약에 여기서 발가락 쪽에 걸어버리면, 발가락 걸어보자. 그러면 종아리 힘 빡 들어가면서 뒷다리 쪽에 집중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무릎 쪽에 조금 저항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뒷다리에 체중 좀 주고 올리고, 그렇죠. 천천히 내리고. 요것도 단점이 하나 있죠. 이 운동 단점 뭐? 이거는 이완이 덜 돼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내려갈수록 쉬워져. 이렇게 내려갈수록 편하잖아요. 그 말은 이완됐을 때 무게가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신 올려보자. 수축됐을 때는 무게가 잘 들어가는 운동이고, 그럼 그 말은 런지하고 요거를 같이 해주시면은 상호 보완, 스쿼트랑 얘랑 같이 해주시면은 상호 보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운동은 진짜 남녀 불문하고 엄청 하셔야 돼. 진짜 좋은 운동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운동인데 보시다시피 조금 자세가 민망해요. 여기에다가 이제 무게까지 놓고 움직여보자. 이걸 움직이면은, 이게 또 너무 빨리 움직이면은 조금 더 추해 보이고 눈치도 좀 보이고 그래서 안 하시게 되는데, 이걸 꼭 하셔야 돼. 그리고 남의 눈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운동하겠다는 건데 내가 불순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둔근을, 뒷다리를 조지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건데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조지시면 되고. 요거는 생각보다 힘이 엄청 셉니다. 엉덩이 힘 세죠. 뒷다리 힘 조금 세죠. 허벅지 앞쪽 힘 엄청 세죠. 요 세 애들이 같이 운동을 하는데 힘이 약할 리가 없어. 남자분들은 이거 200kg 목표로 하셔도 돼요. 100kg 거뜬히 들 수 있어요. 좀만 열심히 하시면. 그래서 이것도 중량 꽤 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걸 막 1RM을 하고 이렇기보다는 최소한 10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 20개씩 목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0kg로 20개씩 5세트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진짜 엉덩이에 마비가 오는 느낌 드실 거예요. 엉덩이 힘 잘 못 주시는 분들도 요거 하면은 엉덩이 힘 꽤 잘 들어가요. 그래서 무작정 무슨 힙 스쿼시니 나발이니 해가지고 다른 근육을 키우는데 장점이 있는 운동에서 굳이 엉덩이를 매기기 위해서 요상한 자세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세를 찾아서 그 운동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둔근 같은 데를 조질 수 있게 되면은 스쿼트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니까 엉덩이 쪽이 좀 들어가네. 요렇게 하니까 허벅지 쪽이 좀 들어가네. 요런 식으로 자세를 바꿀 때마다 운동이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거기부터 갑자기 이제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쿼트를 하면서도 오늘은 허벅지 조직이 스쿼트 해야지, 오늘은 엉덩이 조직이 스쿼트 해야지, 오늘은 전신을 최대한 써서 중량 들기 스쿼트 해야지, 이렇게 내 맘대로 정해서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제가 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 훈련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다리는 다소 넓게, V자는 조금만 한 15도씩만 해가지고 잡아보세요. 그리고 스쿼트를 앉는 거예요. 힌지는 되면서 너무 숙이지는 않는 자세를 자기가 찾아야겠죠. 이 상태에서 사실 손 내리면 바로 데드예요. 그리고 상체 좀 세우면은 스쿼시고 데드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전환을 할 수 있으셔야 돼. 대전제,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것만 지키면서 척추 중립. 내가 허리, 등, 목을 중립으로 유지시켜 놓는 그 힘을 유지하면서 무릎의 각도랑 골반의 각도만 바꿔가면서 내가 상체를 세운 채로도 스쿼트를 할 수 있고, 상체를 조금 숙인 채로도 스쿼트를 할 수 있고, 더 숙인 채로도 스쿼트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바로 데드리프트 자세가 되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운동을 하실 수 있어야 돼. 여기 10개 때리고, 여기 10개 때리고, 여기 10개 때리고, 다리 너비도 바꿔가면서 11자로 하면은, 너무 많이 앉으면은 웬만하신 분들은 이렇게 엉덩이 말릴 거예요. 하면 안 돼. 그래서 11자 스쿼트는 비추, 11자 스쿼트 하실 거면 조금만. 오케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면서 척추를 중립으로 유지하고 배 힘을 꽉 줄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서 스쿼트 헤드 맨몸 훈련을 충분히 하고 나면은 빈봉 들어가고 10kg 하나씩 껴보고 20kg 하나씩 껴보고, 이런 순차적인 습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저도 항상 무게를 늘려가면서 운동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한테 요즘에 내추럴들이 해야 하는 훈련은 중량을 좀 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무조건 좋은 자세가 기본. 좋은 자세가 되고 나서 중량을 치든 자극을 하든 그건 나중에 선택의 문제고, 일단 자세가 잘 나와야 되고, 자세가 잘 나오려면은 정말 제대로 된 분한테 빨리 배우던지 돈 쓰고, 혼자 할 거면은 엄청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날 의심해야 돼.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촬영을 해보고 나 지금 중립한 것 같은데 찍어봐. 아니네, 조금 말렸네, 혹은 너무 과신전됐네, 이런 것들. 자, 스쿼트, 데드리프트, 런지, 힙스러스트까지 하체, 상하체 포함된 운동이긴 하지만 하체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체충 되지 말고 건강하게 운동합시다. 흑자열씨였습니다. 바이바이. 안 한 거 뭐야? 뭘 할 건 다 말한 것 같아.